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게임스탑이랑 이베이 인수합병에 대해서 공부하고 자료를 분석하면서 과연 이 인수합병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 또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 어, 그리고 이 인수합병이 이루어졌을 때 누가 더 이득인가에 대해 공부를 하다가 어쩌면 이 인수합병 전체가 다 좀 거대한 설거지판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발견한 좀 석연찮은 점들에 대해서 가설을 기반으로 한번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라이언 코hen에 대해서 좀 개인적인 팬이 있는 분들은 좀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어서 좀 어두운 면으로, 어두운 관점으로 한번 이 인수합병에 대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관점은 이렇습니다. 결국에 어두운 관점으로 보면 라이언 코헨은 배드 베스 앤 비욘드와 게임스탑이라는 좀 저평가된 기업을 결국 설거지하는 데 성공했고, 여기서 설거지라는 것은 유동성, 기관이 가지고 있던 유동성을 좀 비싼 가격에 개인이나 또 다른 세력들에게 전가하는 데 성공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실 동일한 방법으로 게임스탑과 배드 베스 앤 비욘드와 같이 어쩌면 이베이를 똑같은 방법으로 설거지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한 거고, 제가 세운 가설에 등장하는 플레이어들은 이렇습니다. 일단 제 가설상 이 모든 판을 설계한 사람들은 PSA를 가지고 있는 컬렉터스의 네터너, 그리고 컬렉터스의 전주인 스티브 코엔이고요. 이 설거지판을 실제로 조정하고 플레이하는 담당자는 라이언 코헨이고, 이 설거지판의 수혜자이자 이 설거지판을 지원하는 전주는 이베이의 대규모 주주인 블랙락과 뱅가드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설거지판에서 모든 유동성을 소화하고 담당할 호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동의 국부 펀드들, QIA, 카타르죠. 그다음 PIF, 요거는 저기 사우디 국부 펀드입니다. 그리고 이 설거지판에 대해서 잘 모르는 너와 나, 우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가 세운 설거지판의 가설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종류의 가설을 세우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네터너의 등장인데, 이 네터너란 사람은 2020년 그리고 2021년에 이 스티븐 코엔이라는 어, 프라이빗 이퀄리 운영 담당자랑 컬렉터스라는 컬렉터블 를 운영하는 회사를 인수합니다. 인수를 한 뒤에 컬렉터스 유니버스를 비상장을 의도적으로 유도한 뒤에 그 뒤에 컬렉터블 시장을 거의 장악하기 시작해요. PSA를 필두로. 그런데 이 거대한 신사업에 있어서 거의 전도 유망한 네터너라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2024년에 게임스탑 라이언 코hen과 손을 잡고 심지어는 게임스탑의 이사로 편입을 합니다. 그 뒤로 게임스탑에서는 PSA에서 제공하는 인증 절차라든가 혹은 최근에는 파워팩이라는 그 PSA에서 제공하는 카드 컬렉터블의 판매처로도 활용이 되고 있죠. 또 최근에 라이언 코헨이 인수합병 관련해서 언론에 비추는 모습을 보면 솔직히 너무 좀 심하게 나대는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인수합병에 대해서 어그로를 끌고 또 이 어그로를 끄는 거야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메이저 주류 언론들이 이 어그로를 너무 수동적이고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뭐
저는 CNBC나 폭스뉴스 같은 경우는 뭐 경제 전문 방송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게 그렇게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재밌는 건 지미 키멜 쇼나 아니면 피어스 모건 같이 굉장히 메이저 중에서도 메이저인 그러니까 단순히 경제와 관련된 게 아니고 일반적인 대중들이 보는 어떤 언론사 방송 프로그램까지 이 라이언 코hen의 어그로가 너무 자연스럽게 보도가 되고 있다라는 게 전 첫 번째로 너무 좀 부자연스럽고 이해가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너무 나대는 게 뭔가 누군가가 이런 걸 의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가장 공식적이고 어, 의도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넷터너가 세우고 스티브 코엔이 지원했던 콜렉터즈라는 회사가 2024년 5월부터 11월에 게임스탑이랑 이베이와 동시에 파트너십을 진행을 합니다. 이베이와 같은 경우는 이베이가 가지고 있던 볼트라는 컬렉터블을 보관하는 기업을 컬렉터즈가 인수를 하면서 서로 협력을 하게 됐고, 게임스탑 같은 경우는 넷터너가 직접적으로 게임스탑에 이사로 진입을 하면서 거의 사실상 컬렉터즈의 PSA 오프라인 지점으로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둘과 함께 가는 기업이 됐다는 거죠. 좀 더 자세하게 뜯어보면 PSA는 게임스탑이라는 오프라인 매점들을 이용해서 2025년에는 실제 오프라인 PSA 인증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 2025년부터 베타 테스트를 하던 파워팩은 2026년에 실제 런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1년의 흐름이 2024년, 2025년, 2026년에 이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어떤 서사를 쌓아가고 어,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짜고 치는 듯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다음으로 이베이와의 협력을 보면 사실상 PSA는 이베이와 있던 그 협력을 하게 되면서 이베이에서 거래되는 모든 컬렉터블에 대해 PSA가 사실상 관여를 하게 되고 그걸 보관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판매하고 구매하는 어떤 온라인 시장으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컬렉터즈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모든 사업들을 다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 컬렉터즈는 지금 PSA, PSA 볼트, 카드 레더, PGS, 백킷, 그다음 파이낸셜 서비스 이 모든 것을 다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컬렉터스 내에 있는 자회사들이 전부 어떤 수집품, 컬렉터블의 인증, 판매, 데이터, 포장, 보관, 리파이낸싱까지 해서 거의 사실상 모든 독점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고 이 컬렉터블 시장을 다 쌈 싸먹고 있어서 사실상 지금 미 국회로부터 반독점 대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반독점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방법이 이 현재 게임스탑과 이베이를 활용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접점을 유지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어떤 이 컬렉터블 사업에 있어서 핵심 알짜 산업, 알짜 사업을 컬렉터즈가 다 유지를 하고 있고 이 알짜 사업을 일반 대중과 연결하기 위한 오프라인 지점을 게임스탑이 담당. 그다음 이것을 온라인을 통해서 구매하고 관제하는 것을 이베이가 담당하는 구조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음, 제가 이제 이 게임스탑과 이베이 그리고 컬렉터즈의 관점에서 봤을 때 결국 게임스탑이나 이베이나 어떤 스캠 대장이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스탑은 오프라인에서 스캠이 된 늙은 소매업체 브랜드고, 이베이는 이제 사실상 온라인 스캠이 되고 있는 늙은 이커머스 브랜드라는 점이 공통점으로 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래 보시면 이 경쟁사 목록을 보면 뭐 아마존, 타겟,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왓낫, 파나틱스, 스팀과 같이 사실상 게임스탑이나 이베이는 이 아래에 있는 경쟁사를 이길 수가 없는, 이미 전도 유망한 향후 전망 섹터를 다 뺏겼고 실제로 점유율도 압도를 당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이 오프라인과 온라인 스캠들을 합친다면 이 컬렉터스와 PASA가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컬렉터블 인증 데이터 가격 책정 IP라는 요소를 게임스탑과 이베이를 통해서 어떤 시너지를 낸다면, 어, 이거 정도면 뭐 아마존이나 혹은 파나틱스나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 어, 비견되는, 혹은 그것을 동급이거나 그 이상으로 갈 수 있는 컬렉터블 괴물이 만들어진다는 점이고, 근데 문제는 이 게임스탑과 이베이가 합쳐졌을 때 어떤 시너지가 날지는 사실 담보할 수 없죠. 뭐 합쳐져봤자 별 사람들이 반응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어, 합쳐져서 어떨 건데, 그런 상당히 도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대 어떤 신사업이나 독점적인 산업에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게임스탑과 이베이가 합병이 됐을 때 굉장히 훌륭한 독점 기업으로서 작동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볼 때 라이언 코hen이 이베이를 합병하려고 하는 이 모양새가 너무나도 자기적이고, 또 대중들이 소비하기에 너무나 정의롭고 어, 짜맞춘 듯한 그런 모양새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모든 것을 미리 설계하고 관제한 컬렉터스나 PSA는 공개적으로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데, 이 합병으로 인해 수혜를 보게 되는 대상들은 사실 조용하고 있는데, 어떤 라이언 코엔이라는 굉장히 유명하고 어그로를 잘 끌 수 있고 이미지가 괜찮은 그런 설거지꾼이 언더독인 게임스탑을 가지고 방만한 이베이를 인수한다라는 모양새가 너무나도 그냥 보기 그럴듯해서, 이렇게 자기적인 게 아무 계획 없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렇게 너무 나대는 게임스탑의 라이언 코hen이 아무 뒷배도 없이 이렇게 나대는 걸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모든 절차가 어쩌면 이미 다 예정돼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결국 이 인수합병이 성공하게 되면 어, 사실상 이 모든 판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콜렉터즈의 네터너나 콜렉터즈에 투자했던 스티브 코엔은 막대한 부를 얻게 될 것이고, 사실상 어, 얼마 투자하지도 않았는데 거의 한 10배에서 100배 되는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전체적인 판을 주도하는 라이언 코엔은 대중적인 어떤 이미지 명성을 얻을 수도 있고, 또 게임스탑이라는 조그마한 얼마 되지도 않는 현금 가지고 이베이라는 결과물을 가져가는 그런 결과로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어, 어떤 이베이라는 이제는 쇠락할 길밖에 남지 않은 거대한 어떤 망해가는 회사의 대규모의 지주 분량을 가지고 있는 블랙락과 뱅가드 이하의 기관들은 이 짜맞추 듯한 인수합병을 통해서 자신들의 물량을 다 새로운 진입자들에게 떠넘기고 이 거래를 쉽게 마무리할 수 있는 이 판이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짠맞춰진 판에서 미국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사우디, 카타르 혹은 아랍에미리트의 국부 펀드들은 이미 할당된 포트폴리오 자산이 있기 때문에
거의 한 7조 달러 정도의 자금 중 일부를 여기다 써야 되기 때문에 어, 컬렉터블 괴물이라는 새로운 신사업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또 그 배경하에서 이 게임스탑과 이베이의 합병은 너무나도 좋은 소재가 된다. 유동성을 소화할 만한. 그래서 제가 세운 가설의 핵심 골자는 결국 진짜 흑막은 어, 앞서 설거지판 설명과 같이 결국 이베이라는 설거지를 해야 하는 대상을 설거지함으로써 어, 전조인 블랙락과 뱅가드가 다 막대한 이득을 보고 또 이것을 설계하고 이것을 플레이하는 라이언 코엔이 천문학적인 이득을 얻으면서 이 설거지가 마무리된다. 결국 이 인수합병은 어떤 GM이나 이베이 누군가의 승리나 이득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컬렉터블 시장이라는 신사업, 유망한 신사업을 미리 선점해서 투자를 하고 이 판을 만든 컬렉터스 그리고 코엔 프라이빗 벤처스 그리고 어, 현재 카드 컬렉터블 인증을 맡고 있는 PSA의 승리가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한 우리는 GME에 투자를 함으로써 이 거대한 설거지판을 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그런 신세가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가설을 세워서 여러분들에게 좀 공유를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세운 가설이 뭔가 어떻게 받아들여지시는지 개인적인 생각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의견도 있으시면 서로 이제 공부해가는 입장에서 좋으니까 어, 뭐 현실성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한번 의견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